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오늘 혈압은 괜찮을까? 혈당 수치는 잘 나올까? 이런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일해온 저 박성진 역시 어느 순간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약 봉지, 높아지는 숫자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그런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부엌에 있던 한 병의 식초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사실 식초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지혜롭게 활용해온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식초는 어혈을 풀고 독기를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식초는 몸의 균형을 되돌리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음용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식초가 어떻게 제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는지 궁금하시죠? 40년간 내과 의사로서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식초를 활용한 건강 비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식초물의 황금 비율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의 두 얼굴을 아시나요? 식초는 참 유익한 식품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현미 식초는 피로 회복과 해독에, 양조 식초는 경제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산도가 높습니다. 모든 식초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식초를 드실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3가지 습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식초를 드시는 분들께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접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식초 원액을 마시는 습관. 대전의 70대 김영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주잔에 식초 원액을 따라 원샷 하셨다고 해요. 혈당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다는데,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속이 따갑고 쓰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셨고 결국 병원에선 급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는 절대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물에 반드시 희석해서 식후 또는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째, 유통기한이 지난 식초를 그대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식초는 잘 변질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진 않나요? 안양에 사는 68세 남이자님은 몇 년 전 주방 찬장에서 꺼낸 현미식초 한 병을 오이 무침에 넣어 가족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상까지 나타났고 남이자님은 탈수 증세로 응급실까지 다녀오셨죠. 진단 결과 식초가 이미 산패되었고 침전물과 곰팡이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걸 괜히 아까워서.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초는 절대 먹지 마시고 꼭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셋째, 무침 반찬에 식초를 과하게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부산의 65세 정혜숙님은 매 끼니마다 미역초 무침, 도라지 무침, 오이 무침 등 식초 들어간 반찬을 10가지씩 즐겨 드셨습니다. 새콤하고 입맛도 도는 데다 건강에도 좋다고 믿고 계셨죠.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하루에 식초를 20숟가락 넘게 드시다 보니 점점 치아가 시리고 찬물 마실 때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치과에 가보니 산 부식으로 치아 에나멜이 손상된 상태였고 민감성 치료를 받아야 했죠.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식초인데 이가 약해져서 뭘 못 먹어요.
정혜숙 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식초는 좋지만 입속에 자주 오래 남는다면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뒤엔 입을 헹구는 습관 꼭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복에 원액 식초 마시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식초는 반드시 버리세요. 무침 반찬이나 국물에 식초를 너무 자주 많이 넣는 습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제대로 알면 든든한 보약이 되지만 잘못된 습관 하나가 위와 치아를 조용히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식초가 좋다, 식초가 약이다는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일까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 식초의 효능에 대해선 이미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의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근거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는 사과 식초를 식후에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평균 20에서 3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후 인슐린 분비량을 완화시켜 당뇨 예방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20에서 30분 후 섭취 시 효과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 오늘부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인슐린 민감도 개선.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초 섭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식후 인슐린 반응이 완화되고 공복 혈당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동양인의 식습관에 맞춘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현실적인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2010년 이후 다수의 국제 학회지에 인용될 만큼 신뢰도 있는 연구입니다. 세 번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정 내 식중독 예방, 채소류 위생 강화를 위한 식초 희석 사용을 정식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초가 잔류 농약 제거와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위생학적으로도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특히 식초 1대 물 100의 비율로 희석해 5분간 채소를 담가두는 방법은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수칙으로 추천되고 있죠. 여러분, 과학은 언제나 결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초는 제대로만 섭취하면 실제로 몸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물론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사보다 더 오래가는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좋다더라가 아니라 확실히 근거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식초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될까요? 그냥 무작정 마신다고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 본 결과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꿀과 식초를 함께 섞은 건강음료입니다. 이건 제 환자분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습관이에요. 식초의 유기산과 꿀의 천연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까지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효과가 납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데 아주 탁월하죠. 요즘처럼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식초 꿀 조합이 정말 든든한 자연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맛도 의외로 부드럽고 마시기 좋아요. 시큼한 식초 맛이 꿀 덕분에 부드럽게 중화되니까 식초를 처음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에 식초를 희석해 식후 30분쯤 마시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식초는 공복보다 식후에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희석해서 식사 30분 후 천천히 마셔보세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부드럽게 완화해 줍니다. 저녁 식사 후에 이 습관을 들이면 소화도 더 편안하고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도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금 특별한데요. 식초를 채소 세척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를 꼭 먹는 용도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식재료의 위생도 건강의 일부니까요. 채소를 씻을 때 물 1리터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넣고 5분 정도 담가두면 잔류 농약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드시는 오이나 상추, 과일 껍질에도 아주 유용하죠. 이 방법은 장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조심하는 만큼 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잘 관리해 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 아닐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해온 작지만 확실한 실천입니다. 꿀과 식초의 황금 조합으로 음료처럼 마시기, 따뜻한 물에 희석해 식후에 천천히 섭취하기, 채소를 세척할 때 식초를 활용해 위생 지키기. 식초는 신맛이지만 그 신맛이 여러분의 삶을 달콤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약보다 강한 습관은 늘 그렇게 작고 평범한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식초가 혈당이나 소화에 좋다는 건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런데 혹시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사실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몸도 몸이지만 자꾸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버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식초가 이런 기분의 저하, 무기력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었어요. 바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수천억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만드는 물질들이 뇌의 감정 조절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의 약 9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식초 속 아세트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 환자 중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식초물 마시고 나서부터는 몸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아침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예전엔 하루 시작하기가 참 싫었는데 요즘은 뭔가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의 생화학적 변화가 실제로 감정에 영향을 주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꿀과 함께 섞어서 마시면 꿀 속 항산화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단맛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까지 더해져 하루를 더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지 몸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기분을 회복시키고 일상의 에너지를 되찾게 하는 작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마치 뿌연 날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맑게 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신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74세 여성 김은희님. 이분은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공복 혈당 155, 식후 혈당 210을 넘나드는 당뇨 전 단계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150에 95, 복부 비만도 심했고 무엇보다 식후마다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 때문에 식사 자체가 고역이라 말씀하셨죠. 약을 쓰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저는 김은희 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약부터 드리기보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린 식초 건강 3단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식초 꿀 건강 음료 만들기입니다. 김은희님은 매일 아침 사과 식초 1큰술과 꿀 1작은술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식후 30분쯤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꿀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효과를 냅니다. 선생님, 아침에 기운이 덜 빠져요. 몸이 좀 가볍다고 느껴져요.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김은희 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식후 따뜻한 식초물 마시기였어요. 처음엔 아침에만 드시다가 나중엔 점심 저녁 식사 후에도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30분 뒤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식사 후 불편하던 소화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됐죠. 의학적으로 보면 식초는 위 배출 속도를 살짝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주고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해 위장 기능을 돕습니다. 한 달 뒤 혈당 수치는 공복 118, 식후 165로 안정되었고 약 처방 없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큰 호전을 이뤘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채소 세척에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김은희 님이 식단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채소 씻을 때 꼭 식초 한 숟가락 넣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면 속도 훨씬 편하고 믿음도 가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건강이 바뀌는구나. 식초는 세균과 농약 잔류물 제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약하신 분들에겐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김은희 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표정의 변화였습니다. 피곤함 대신 가벼운 미소가 무기력한 걸음 대신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 먼저 들어왔죠. 검사 결과를 보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공복 혈당은 155까지 오르곤 했는데 한 달 만에 118로 안정된 겁니다. 식후 혈당도 210까지 치솟던 수치가 165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요. 혈압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150에 95, 고혈압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지금은 138에 86,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건강한 범주에 들어왔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별다른 운동 없이 단지 식초 섭취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사이에 1.8kg이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위장 상태였습니다. 식후에 항상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던 분이 지금은 속이 편안해서 식사하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식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잘 쓰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건강을 바꾼다는 것을요. 그럼 식초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 오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느낀 식초물의 황금 비율과 섭취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비율은 이렇게 맞추세요. 물 200에서 300ml, 여기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1큰술, 그리고 꿀 1작은술 정도를 넣어줍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과 장 건강에 효과적이고 현미 식초는 피로 회복과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둘 중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꿀은 단순히 맛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식초의 강한 산도를 부드럽게 중화시켜주고 위장 보호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식사 10에서 30분 후에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엔 위 점막이 민감해 있기 때문에 산도가 높은 식초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이 있으신 분, 위산 역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셋째, 하루 권장량을 지키세요. 하루 2잔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식초를 10번 이상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치아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꾸준히 지켜보세요. 혹시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물량을 줄이기보다는 식초 양을 아주 소량만 늘리거나 레몬 한두 방울 정도 추가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를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습관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오래가는 효과는 바른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꿀 한 작은 숟가락, 작지만 강력한 이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내일 아침 훨씬 더 가벼운 몸과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건 이제 잘 아시겠죠? 이번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식초 섭취 시 주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식초를 자주 마시면서 치아 시림이나 민감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초의 산이 치아 표면, 즉 범랑질을 조금씩 녹여내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치아가 약해지고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에 직접 닿는 면적을 줄이거나 섭취 후 깨끗한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꼭 들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치질은 바로 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산성 환경에서 바로 칫솔질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마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빨대 사용 또는 물로 헹구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을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진료실에서 또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양조 식초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입니다. 정답은 나에게 맞는 걸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입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고 현미 식초는 피로 회복과 간 해독에 더 효과적입니다. 양조 식초는 가격이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지만 산도가 좀 더 강해서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겐 덜 권장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사과 식초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담 없이 드시기 좋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 먹고 있는데 식초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식초는 자연식품이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가 약효를 과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나 저혈압 증상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식초를 드시기 전에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약 복용 시간과 식초 섭취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리 희석해도 공복엔 안 되나요? 네, 공복엔 안 됩니다. 물에 희석했다고 해도 식초는 여전히 산성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 점막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속쓰림, 위염 증상이 생기기 쉬워요. 식후 20에서 30분 뒤에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 그게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셔도 식초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실수가 아닌 진짜 건강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드셨나요? 제가 전해드린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큰 힘을 주는 건 바로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식초물 일주일 실천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식초물을 마셔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황금 비율 기억하시죠? 따뜻한 물 200에서 3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이 음료를 식후 20에서 30분쯤 편한 시간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위가 약하신 분은 식초 양을 반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7일 동안 드셔보신 후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면 좋습니다. 식후 속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덜 붓고 가볍게 일어났어요. 혈당 수치가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으로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혈당도, 소화도, 몸의 균형도 달라집니다. 작은 한 잔의 식초물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 꿀은 정말 만병통치약일까? 그리고 꿀과 관련된 숨겨진 과학 이야기, 당뇨 환자가 꿀을 먹어도 되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약보다 중요한 건 지혜로운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은 지혜온 돌과 함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